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오늘 내용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조치를 이렇게 했다, 하지만 반전, 이런 간단히 전체 줄거리를 얘기하자면 이렇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최근 현대가 북미 현지 판매 명칭인 엘란트라, 즉 한국 명칭으로 아반떼 집단 소송으로 골치가 아팠죠. 게다가 이 집단 소송 때문에 대규모 보증 연장에 다시 동의하면서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북미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월 2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에서 집단 소송 중인 현대차는 뉴저지주 지방법원에서 합의에 성공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판결 내용만 우선 얘기를 하자면, 뉴저지주 지방법원의 수잔 위겐돈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총 87만 5천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한 원고의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죠. 이 비용은 하나로 약 9억 8천여만 원이고요. 집단 소송에 참여한 약 200여 명의 현대차 차주들과 합의한 내용도 합리적이라고 판결을 했죠. 이 내용이 뭐냐면 2011년부터 2016년 아반떼와 2013년형 아반떼 GT, 2013년형 아반떼 쿠페 차량입니다. 이 차량 모두 1.8L 누 엔진을 장착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캐나다에서는 람다 엔진에 대한 집단 소송을 한다고 했지만, 람다 엔진에 대한 승소를 얻기에는 힘들다는 게 현지 언론의 판단이고요. 하지만 세타 엔진에 대한 리콜과 이에 대한 집단 소송건이 종결되자마자 누 엔진에 대한 합의점이 빠르게 이어졌고요. 결국 이 막대한 리콜 및 보증 비용은 워낙 세타2 엔진과 누 엔진의 판매량이 많은 차종인데 특정 조건이 아닌 개인마다 케바케,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라고 꼬집어서 말하는 전문적인 부분은 엔지니어 출신 분이나 정비사분들의 얘기가 더 전문적이기에 저는 약간의 뇌피셜만 살짝 얹어보는 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우선 세타2 엔진의 악명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자연흡기 방식인 누 엔진은 괜찮다, 차라리 자연흡기 엔진을 사라 해서 나온 게 CVVL 방식이죠. LF 소나타 자연흡기 역시 이 엔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세타 엔진 이슈 때문에 나름 상당히 많은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신뢰 역시 스마트 스트림 자연흡기 엔진오일 이슈 문제가 터지기 전에 누 엔진은 멀쩡하다, 다소 타사 자연흡기 엔진보다 엔진 소음이 있지만 괜찮다 라고 했는데, 문제가 터져서 괜찮아요? 우선 누 엔진은 네이밍이 최초로 동물의 이름을 딴 엔진이라는 점이고, 누의 심장을 일컫는 엔진이라는 컨셉을 갖고 네이밍을 붙였죠. 배기량은 1.8L와 2.0L 직렬 4기통의 알루미늄 블록의 가솔린 엔진이고요. 세타 엔진보다 단가가 더 싸고 기존 2.0L 롱스트로크 타입인 베타 엔진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엔진이죠. 베타 엔진은 현대차에서 알파 엔진에 이어 두 번째로 독자 개발한 엔진입니다. 나름 당시 튜닝을 즐기는 분들에게 높은 과급압을 견딜 수 있게 되어서 가성비 좋은, 튜닝하기 좋은 엔진으로 소문이 났었고요. 이 누 엔진이 이 엔진을 바탕으로 세타 엔진에서 시작한 흡 배기 역전 구조와 감마 엔진으로부터 탑재한 옵셋 크랭크샤프트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 누 엔진을 바로 출시할 때 잡음이 좀 있었는데, 그 이유가 감마 엔진과 베타 엔진은 중국 시장 및 해외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나름 안전성을 높였고요. 두 엔진을 국내에서 단종시키면서 바로 누 엔진을 적용, 베타 테스트 논란이 있었으나 솔직히 국내에서 제조된 엔진이니까 국내에 선보인 차량에 가장 먼저 적용되는 부분이기에 이 부분만 가지고 무작정 까면 그렇다라는 얘기도 많았죠. CVVT 및 GDI 엔진 그리고 LPI 엔진을 생산을 했고, 문제가 제기된 누 엔진 미국용 버전은 1.8L 자연흡기 엔진 및 2.0L GDI 엔진이 문제가 된 거죠. 직분사 방식인 GDI 방식뿐 아니라 간접 포트 분사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기에 이번 소송에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즉,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 현대 측에서 먼저 합의안을 제시를 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이제 고지를 한 거죠. 솔직히 좀 짜증나는 부분은 국내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서 문제가 발생 시 그렇게 조건 및 뭔가 끝까지 타봐라, 두고 보자 라는 방식을 제안했다가 북미 지역에서 이런 진한 이슈가 터졌을 때 생각보다 발빠르고 정확한 얘기를 하면서 유죄라는 판결이 나기 전에 차주들에게 후한 인심을 쓰듯이 파워트레인 보증 연장 및 과거의 수리 비용을 받고 대상 차종을 수리한 전력이 있으면은 이를 모두 금액으로 상환, 그리고 수리 기간에 견인차나 렌터카 비용까지 차주들에게 상환해 주겠다, 즉 캐시백 해주겠다라는 엄청나게 혜자스러운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좋으라고.
지난 2020년 4분기 때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충당 금액 3.3조 원을 3분기 실적에 반영하여 코로나19 속에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했음에도 적자 같은 착시 효과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게 겉으로 보기엔 드디어 현대기아가 국내 안방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 및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엔진 교환 사례 및 그 주기가 빨리 발생하고 있어 해당 추정 차량의 운행기간 예측 역시 12.6년에서 19.5년으로 확대 반영을 해왔기에 저런 엄청난 금액이 나온 거죠. 운행 예측 기간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국내에 르노, 삼성이나 쉐보레 차를 제외 이렇게 긴 운행 예측 기간을 잡는 것은 좀 의외인데, 특히 현대기아차의 신차 교환 주기는 생각보다 빠르고 그 충성 고객 또한 국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 저 기간이 이상하긴 하죠. 네, 북미 차량 평균 운행 기간을 반영을 했고 북미분까지 다 저 금액에 포함된 가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타2 엔진 결함 말고 누 엔진은 어떤 증상 때문에 결함이라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항상 누 엔진은 괜찮다, 이상 있는 민호는 정말 낫다, 수입차보다 낫다라고 했지만 결과는 우디르급 태세 전환으로 답을 말해줬죠. 가장 많이 얘기한 문제가 소음, LF 소나타와 더 뉴 K5의 엔진 소음 문제인데 경운기 돌아가는 듯한 소리가 문제였고요. 특정 저RPM 구간, 즉 1000에서 2000rpm 구간 이 정도 부분에서 따르르르 하는 노킹음 같은 소리가 자주 들려서 오토큐에 맡긴 분도 정비소에 갔더니 다른 K5에 타서 같은 RPM 구간에서 소리를 들어보라고 한 후 차주가 맞다고 이거라고 하니까 누 엔진의 가변 밸브 특성상 어쩔 수가 없다, 고로 정상이다 라고 한 부분이죠. 결국 몇몇 소비자들은 직접 다른 싸제 정비소에 가서 내시경부터 여러가지 증명 및 증빙 자료를 갖고 가서 보증기간 내에 엔진 교체를 받은 분들도 있었고요. 대체로 증상이 심한 분들은 피스톤과 실린더 벽이 긁힌 피스톤 스커핑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타2 엔진 같은 경우 고급류가 아닌 일반유를 넣고 쓴다고 했을 때 해외 타 제조사에서 굉장히 놀랐다고 하죠. 저 방식의 고급류가 아닌 일반유를 넣는다고 하면서 그럴 수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요. 결국 문제가 터진 후 뻥마력, 즉 단순 엔진 자체 마력만 측정한 그 수치만 가지고서 광고했던 것과는 달리 이후에는 휴머니즘 중심의 광고를 하게 됩니다. 솔직히 YF 소나타 터보 광고를 할 때 카레서분이 직발로 수입 터보 엔진 장착 차량보다 더 좋다고 최고예요 광고한 부분, 마력 수치를 앞세워서 광고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다 쏙 들어가고 마력은 다시 내려갔고요. 그보다 자세 제어 및 안정감 그리고 세팅력 위주로 경로를 바꿨죠. 이 문제점들을 걸고 넘어졌을 때 보통 포털 사이트에 베스트 댓글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 내용은 즉 태생이 그 집 본성들아,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독일 차량 가격 차이를 봐라. 중상급일 때 E클래스 5시리즈가 프로모션 받아도 7,000 초반이니 2.6 노블레스 프로 3,050만원인 K5의 2.5배 가격인데 독일 차에 비해 당연히 뒤떨어지는 게 정상 아니냐? 다이소에서 싸구려 충전기 사고서 삼성 정품 급속 충전기보다 왜 뒤떨어지냐면서 빽빽 대는 꼴이네. 니들이 봐도 웃기지. 그런 게 바로 모순이다. 전 세계에서 디자인, 성능, 안정성, 가격 이 네 가지가 이 차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차종 있으면 언급해봐라. 없으면 자동차를 직접 만드시던지 능력이라도 있으시던지 현기차, 독일차만큼 성능 끌어올릴 테니 2천만원 올린다고 하면은 뭐라 할까? 보나마나 욕이나 해대면서 뚜벅뚜벅 걸어다니는 놈들이 태반이겠지. 결국에는 아반떼 가격에 S클래스 타게 해달라고 징징대는 거잖아? 능력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불만만 많은 놈들, 니들은 평생 그지로 산다 라는 이런 댓글이었죠. 네. 근데 솔직히 저분의 댓글은 진짜 문제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거동 문제나 그런 부분 및 왜 아반떼에 WC 본과 8단 자동 분속기를 안 넣었냐, 나파 가죽 넣어라, 전자제약 서스펜션을 왜 장착 안 했냐가 아니죠. 이런 개념의 부분이 아닙니다. 브레이크를 포피로 넣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판매하고 있는 엔진,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 즉 내연기관과 사람 모두 심장이 생명인데 내가 AS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 측정된 국산차를 고출력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차를 산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입 부품들, 수입에 유명한 부품들이 장착된 것을 구매해서 달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성비로 나름 고심해서 샀는데 심장이 좀만 타다 멈추고 이게 죽었나 싶으면은 갑자기 헐떡헐떡대고 뛴다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 불안해서 탑니까?
목숨을 담보로 하고 가족 전체를 태우는 분들도 있고요. 이건 명차, 독일차, 수입차, 국산차의 개념을 떠나서 가장 기본적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나마 현재 과거 세타2 엔진 때보다 많은 정보 및 유튜브의 순기능 등 이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교체 부분 및 AS의 용이성이 그나마 많이 좋아져서 그래서 점유율이 80%가 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뭐 르노 쌍용, 쉐보레가 죽쓴 것도 있지만 쌍용은 가장 큰 게 회사 존폐에 대한 걱정 및 그리고 일본차 불매 운동에 맞물려서 저런 점유율에 더 도와줬겠지만요. 여튼 당시 북미에 판매된 모델 판매 대수보다 국내 판매 대수가 더 높고요. 인구 대비로 따진다면 국내에 우선으로 많은 부분을 당연히 신경 써줘야 하는 부분이고요. 게다가 바로 얼마 전에 북미에서 엔진 화재 가능성에 산타페 등 39만 대 리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3년부터 2015년 산타페 20만 3천 대, 그리고 2019년부터 2020년 엘란트라와 2019년에서 2021년 코나, 벨러스터 등 18만 7천 대이고요. 미국 교통안전국인 NHTSA는 현지 시간 4일 현대차의 리콜 소식을 공지했다고 각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NHTSA는 5일 유출했다는 잠김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인 ABS 전기회로 단락, 그리고 피스톤린, 열처리 미비 등 엔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밝혔고요. NHTSA는 해당 차주들에게 이 리콜이 다 해결될 때까지 해당 차량들을 야외에 주차할 것을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현대차 주차 후에 화재 사건에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NHTSA의 리콜 교체 내용에 따르면은 고객들은 리콜 사유에 따라 북미 지역 현대차 대리점에서 ABS 컴퓨터와 퓨즈 교체 및 피스톤, 소음 감지 소프트웨어 설치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필요시 엔진 교체까지 가능하다라고 명시를 했죠. 엔진 교체까지 또 가능하다라고 명시한 부분은 상당히 쇼킹한 부분이고요. 게다가 삼각대 모델과 코나 및 벨로스터까지 나름 현대차가 가장 잘 맞는다는 준준형 모델 전체인데요. 좀 씁쓸한 대목이죠. 씁쓸하고만 그래. 아직 국내에는 이렇다 할 소식이 없고요. 공학 및 정비사분들 그리고 엔지니어 분들까지 나서서 현대차의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미와 다른 모델이 아닌 저 라인업들은 국내에서 수출하는 모델이고요. 같은 엔진과 부품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과연 국내에서 어떤 식의 대처법이 나올지 NHTSA가 명시한 리콜 부분과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또 현대기아가 현대기아 했네 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현대 망했네, 너네 큰일 났다, 너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현대차 끝났다, 모든 차종들이 문제가 있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 아닙니다. 희소식도 있는데요. 바로 국내에 출시되지 않는 미국 현지에서 직접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아 텔루라이드. 이미 작년 올해 SUV로 선정될 때만 하더라도 뽀록이다, 돈 주고 샀다, 말도 안 된다,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죠. 현재 기아 미국 대리점 일부에서 텔루라이드의 기존 가격에 15,000달러, 약 1,600만원부터 최대 18,000달러, 즉 하나로 약 2천여만 원의 웃돈을 요구했다는 소식이죠. 이렇게 되면은 더 상위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GV80 및 벤츠 GLE, 아우디의 Q7 미국 판매 가격보다 약간 더 비싸지는 게 사실인데요. 또 이렇게 말하면은 안 믿을 수 있겠지만은 진짜입니다. 오히려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으면은 구매를 중단해 달라 및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승조차도 허락할 수 없다라고 뻔데를 부렸는데요. 2021년 올 블랙으로 무장한 텔루라이드 SX, 이거 발음 조심해야 되겠는데? 여튼 AWD 모델은 한화로 약 5천만 원입니다. 보통은 여기서 할인가가 붙기 마련이에요. 게다가 미국은 세계의 대다수 차량이 최저가로 팔 만큼 경쟁이 치열한 곳인데 여기서 웃돈을 붙인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6만 달러 초반을 마크하는 금액이 제네시스 GV80과 벤츠 GLE, 아우디 Q7까지 가능한 부분이고요. 물론 트림 차이가 있지만은 상징면에서 이보다 더 높게 주고 살 수 있다는 자체가 놀랄 부분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 미국은 국내와 달리 유통구조가 다릅니다. 각 딜러사가 속해 있는 해당 대리점이 미리 완성차 회사에서 차를 구매하고 여기에 코스트, 즉 가격을 측정, 마진을 넣어서 고객에게 판매를 하게 되는데, 경쟁이 치열한 세그먼트의 품절 사태를 겪게 되는 인기 차종 등은 웃돈을 요구해서 판매를 하게 되고요. 다수 차량들은 특히 세단 부분은 할인이 많이 붙어서 판매가 되는 방식인 거죠. 세단 부분에서 현대기아차가 할인가가 많이 붙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는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예요. 북미 현지에서 할인가 전 기본 가격 자체가 아반떼가
제타보다 약간 더 가격이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아리송하죠? 북미의 한쪽에서는 소송을 걸고 합의를 보고 보상안을 내놓고 이미지 다 실추하는 듯 싶다가도 한쪽에서는 베스트셀링카를 창출하고 있으니 이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 논란이 일어나는 부분인 거죠. 과거 현대이미지 즉 엑셀을 판매했다가 뒤지게 까인 그때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은 많은 부정적 평가를 내리지만 최근 젊은 층 및 청년에서 중년으로 넘어가는 나이대에서 많은 구매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과거 일본이 뿌리내리고 엄청난 판매를 기록할 때까지 소요한 시간에 비하면 좀 더 빠른 시간에 이룬 결과가 맞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의아한 부분이 국내에서 조립한 모델이 아닌 북미에서 직접 제조가 이루어진 텔루라이드가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는 부분이 많이 씁쓸한 부분이고요. 북미 생산 모델의 엔진 이슈나 리콜 부분보다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하고 팔린 모델의 리콜이 훨씬 많다는 부분이 많이 아쉽죠. 2014년부터 현지 생산은 현대차는 아반떼와 소나타 이렇게 두 종류였고 2017년부터 산타페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기아차는 K5 및 소렌토 그리고 텔루라이드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국내 노조들의 조립 레벨이 낮은 건지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고요. 생산성 대비 임금은 폭스바겐과 일본 토요타보다도 더 높은 그분들이지만 현실의 결과가 이런 건지 씁쓸하고만 그렇죠. 여튼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 미국 점유율은 8% 후반 거의 9%까지 마크를 하면서 9년 만에 최고점을 찍기도 했죠. 여러 악재들이 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성장할 수 있던 배경에는 분명한 것은 국내 소비자들이 많은 테스트를 해줬고 정말 많이 팔아주고 해외보다 불합리한 리콜 조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엄청나게 사준다는 것은 현대차도 반성해야 하고 기타 르노, 쌍용, 쉐보레로 통하는 르쌍쉐 라인들 역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반성은 좀 다른 의미의 마케팅적 반성이에요. 무엇보다도 엔진과 관련된 이슈는 확실하게 해결해 주던가 해결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북미에서 해주는 방식과 동일한 조건으로 뭐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지 말고 동일하게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간만에 전통 칼럼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뒤늦게 비염과 꽃가루 알러지가 도져서 영상 녹음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간간히 발생되기에 텀이 약간씩 길어지네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로 녹음하려고 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중간에 버린 것들도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 때문에 힘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부족한 소양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항상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어떤지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